다들 들어보고 계시는 중이시죠? 오늘 국어 기준으로, 국어를 주제로 우리 김남경 선생님 모시고 학업 컨설트 캠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특강부터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국어 가지고 응답받은 선배님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포럼도 듣고, 간증이라고 또 너무 영적으로 거창하니까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인도받을 건데요. 들어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보견이, 원빈이, 연서, 태림이, 준우, 세은이 반갑습니다. 예인이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신데요. 우리 이제 한 2, 3분 정도만 더 기다리고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모셨기 때문에 시간 너무 지체할 수는 없고, 많이 들어오고 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딜레이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이번 주 부활절이었죠. 찬송가 159장 찬송 같이 찬양할게요. 찬송가 159장 찬송입니다. 이걸 악보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한테 편하겠죠? 찬송가 159장 찬송, 네, 부활절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는 중에 또 지한이, 세준이, 그리고 지영이 더 참여를 해주셨네요. 28분 정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금 더 들어올 텐데, 사실 저는 좀 욕심이 우리 귀한 선생님 모셨기 때문에 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귀한 자리인데 같이 있게 해야 약이 올라서 다음번에 이제 뭐랄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 들어왔던 분들이 그때 들어갈 걸, 빨리 들어갈 걸, 뭐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딜레이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예은이 들어왔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소개하고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랩런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의 달란트를 누리도록 학업 집중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학업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에게 전도 위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이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언어의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국어를 두고 학업 컨설팅 캠프 진행하는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나누고 또 포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해 주시는 귀한 권사님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집중되어서 세계 살릴 준비를 다윗이 목장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강 해주실 김남경 권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켜주는 랩런트나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 근데 화면을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화면 켜서 맞춰주시고 우리 선생님 뵐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이제 메시지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안 켜도 제가 상처를 안 받고 전혀 뭐 지장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특강으로 모시는데 그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면 사실 좀 너무 죄송하거든요. 여러분 화면 켜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화면 켜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켜주시는 대림이, 예은이, 예인이, 보면이는 한 시대의 최고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복 받을 사람은 따라 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켜는 대열에 동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세 분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켜주시겠죠? 우리 켜주신 분들, 네, 또 안 켜주신 분들도 속히 키시면서 박수로 우리 권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어쨌든 학업을 놓고 또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시는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이 자리에 또 귀한 시간을 내준 랩넌트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15분 안에 국어에 대한 완벽한 팁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이제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뭐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좀 국어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건 여기 모이시는 고등부 여러분들 중에 고1과 고3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김예은 랩넌트는 몇 학년인가요? 저 3학년이요. 어우, 마음이 어떠세요? 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그런데요.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막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또 총 정리해야 되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예은 랩넌트가 훨씬 국어 공부에 있어서 이러이러해라 라고 하는 실전 경험이 되게 많을 텐데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또 적용됐는지도 중간중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인 랩넌트는 얘기는 할 수 있나요? X표로 안 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1학년 랩넌트가 누구일까요? 1학년 랩넌트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홍지영 랩넌트는 몇 학년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고3이니까 그쵸. 혹시 고1 없을까요? 고1? 김연서 랩넌트는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학년 9반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예. 자,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제일 당황하는 게 바로 국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잠깐 준비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자료는요?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는 이미지일 것 같은데, 우리 김예은 랩런트를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괴롭힐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반밖에 없는 걸까? 반이나 있는 걸까? 딱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나요? 예, 김예은 랩런트요. 준비된 랩런트입니다. 전 반밖에, 반밖에. 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네, 저는 꽉 채워지는 게 좋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이미지 사진을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받죠. 자, 반밖에 없는 걸까? 반이나 있는 걸까? 반밖에 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더 부정적인 쪽이고, 반이나 있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 사고를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저는 여기 이것보다, 이 물이 담겨 있는 이 컵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떤 팁을 기대를 하느냐라고 할 때, 문제를 많이 풀고 또 학원을 다녀서 어떤 꿀팁 같은 것을 많이 알면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국어 공부만큼 이렇게 자기 그릇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스스로 해야 하는 게 국어 과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컵에 주목하자.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당장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학업 캠프의 제목을 국어 공부는 독해력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독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독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막연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정리한 내용은 제가 톡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공부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저희 중학교 아이들은 국어 학원은 다니지 않아요. 수학하고 그리고 영어 학원은 항상 집에서도 다니라고 하니까 국어는 자기가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국어는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집 풀고 그냥 정답 맞추기식의 공부를 하면 절대 국어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왔을 때 아이들이 긴 지문, 그러니까 긴 글을 대할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건 스스로 그 글을 읽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한 또 국어가 국어 교과서 이렇게 하나 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러 영역에 걸쳐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고3 아이들은 뭐 비문학 독해라든지 그리고 뭐 문학에서 시와 그리고 또 소설 독해뿐만이 아니라 뭐 화법과 작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해법을 듣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봤을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듣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독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순서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요. 다시 화면을 사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그냥 교과서 위주의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문 읽기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잘한 친구 거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아마 그냥 눈으로 따라 읽은 것과 이렇게 하나의 글을 줬을 때 여러 가지 기호나 밑줄을 치면서 읽는 아이들은 이미 벌써 뭔가의 실력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학교 3학년이 제가 글을 읽으라고 줬을 때 그 짧은 5분 안에 지금 읽어낸 어떻게 보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모도 치고 가로도 치고 밑줄도 치고 그다음에 형광펜도 칠하고 옆에 요약을 하면서 아이가 지금 이 글을 읽어냈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독해 수준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독해 중심으로 그러면 공부할 때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굉장히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해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중학교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를 읽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 순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문제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학교 선생님이 다양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실제 시험인 것처럼 진지하게 이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역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간단한 표식을 활용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핵심 단어들 있죠. 핵심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뭐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뭐 세모 기호 같은 경우에는 접속어,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내용의 흐름이 바뀔 때 접속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속어인 경우에는 세모의 기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이 나타났다면 밑줄 같은 걸 활용하면서 일단 지문을 읽을 때 이러한 간편한 기호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를 풀고 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로 채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저는 바로 채점하지 말고 이게 이제 뭐 그 자기의 독해 실력을 기르는 거니까요. 일단 문제를 풀었다면 한번 자기가 그 지문을 갖다가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더 거꾸로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 지문의 구조도 그리는 것은 아마 많이 연습하고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각 문단의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간단히 내용 구조도로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내가 풀었던 문제로 가서 내가 아까 풀 때 굉장히 애매했던 거 있잖아요.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잘 몰랐던 것을 분석한 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지에 어려운 개념어나 단어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들을 다시 좀 더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수정한 다음에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했던 사진을 좀 잠깐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애들이 푸는 문제집의 지문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만약 소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나 그리고 뭔가 여기에 그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도로 그려서 필기를 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그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개념 노트라고 되어 있죠. 이 개념 노트는 내가 아까 문제를 풀 때 3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틀렸냐면 사실 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휘를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여기에 개념 노트에 자기만의 이렇게 뭔가 뜻을 풀어서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정답에 있어서
이게 왜 정답일지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을 지문에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놓는 방법으로 좀 시간이 들더라도 공부를 해야만 사실 그게 나의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을 아이가 읽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내가 분석한 거를 이렇게 옆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등장인물이 있으면 이 등장인물 간의 어떤 갈등 관계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간단히 요약을 하는 걸 옆에다 놓고 이제 문제를 채점을 하는 것이 거꾸로 돌아가서 채점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몰랐던 단어는 넘어가지 않고 개념 노트를 항상 이 옆에다 놓고 내가 이것들을 또 정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의 공부 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시에 대한 독해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WWFM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는 굉장히 정석, 감정 위주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무엇을 살필지를 이렇게 보고 나서 옆에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지에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앞에 있는 것이 맞는데 뒤에 있는 것이 틀리는 것이 트렌드다. 요즘 문제 경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 문제를 풀면서 중요하게 꿀팁 같은 것을 적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해답지나 아니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문제집에다 정리해 나가면서 푼다고 한다면 하나의 문제라도 아주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신이 좀 없지만 다시 가면요. 지금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비문학 독해인 경우에 읽을 때부터 핵심어나 그리고 접속어 같은 것들, 중요한 내용을 기호를 사용해서 일단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었다면 바로 채점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내가 그 지문을 분석한 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면서 애매했던 거나 잘 몰랐던 문제들을 수정해 나간 다음에 채점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나 소설 같은 문학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순서는 시를 비문학 지문처럼 독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 중심의 독해를 하는데 아까 WWFM이 자 이거의 약자 기호였습니다. 일단 시의 화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수능이나 다른 어떤 연합고사 문제집 이런 걸 볼 때 시가 굉장히 낯선 게 많거든요. 내가 꼭 공부했던 시가 아니더라도 읽으면서 이 시의 화자가 누굴까? 그 다음에 이 시의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주로 이 시의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역시 문제를 아까 이렇게 독해한 다음에 다시 푼다고 하면 처음에는 애매했던 것을 정확하게 또 풀 수 있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는 하나씩 꼭 체크해서 넘어가자. 이걸 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설 독해는 아까 시처럼 감정 중심의 독해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독해를 하면 좋습니다. 읽을 때부터 주요 인물에다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관계도를 그린다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지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화살표로 표시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갈등의 요인이 뭘까 이런 것도 옆에 메모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제를 찾았다고 한다면 옆에 주제를 적어 놓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아까 풀 때 좀 어려웠던 문제를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것이든 어떤 공부든 아까 이 그림처럼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뭔가 국어의 실력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떠한 지문을 잘 읽어내는 독해력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이 컵을 내가 키우는 컵에 주목하는 것처럼 나의 독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지문에서 긴 지문으로 그리고 내가 국어 공부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3개의 지문은 내가 일주일에 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야만 감각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대신 설명하고 대신 구조도 그린 거 여러분이 따라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감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처음에는 어설프다 하더라도 내 감각을 키워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되네?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반밖에가 아니라 진짜 반이나 남았다. 내가 수준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음엔 어느 만큼 올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실제 감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과 실제로 이 맛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되게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의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관심이 있다. 나는 너무 지금 고1인데 국어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독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메일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이 메일 주소와 그리고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건 뭐냐? 내가 했던 독해 이렇게 한 페이지의 분량의 문제지라도 그거를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있다면 메일로 선생님한테 뭐 이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올해 시험 공부하기 전에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죠. 그래서 1차 지필평가 전에 한번 선생님한테 메일로라도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이후에라도 메일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한다면 선생님한테 자료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김예은 랩런트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고3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나한테 적용해 본 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또 있다면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적용해 본 게 있나요? 적용해 본 거라기보단 그냥 공감했던 거는 네. 독해 그 실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예. 가끔씩 문제를 풀 때 네. 그 문제를 그러니까 맞추는 거에서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나의 기본적인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아마 고3 학생들한테는 이미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시간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방금 고맙게도 김예은 랩런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되게 실수하기 좋은 게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실력을 드러내야 될 때는 이제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 볼 때잖아요. 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한 어떤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독해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1, 2한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고1, 2 랩런트들은 한번 실제 그 방법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내가 실제 해봤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저에게 도움 요청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네. 혹시 지금 랩런트들 질문할 수 있나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줌 채팅창에 써도 됩니다. 채팅창도 좋고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스카이에 있는 친구들도 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또 바로 조하영 랩런트 그 포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한 2, 3분 정도 기다려보고 질문 혹시 랩런트들 궁금한 거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너무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 독해할 때 했던 거, 지금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세모 치고 이렇게 하고 줄 치고 구조도 그리고 했던 거 진짜 너무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렇지. 그 제가 쓰던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시 같은 경우도 대립적으로 막 구조를 파악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나오지만 왠지 이거는 중요한 그 포인트 같다. 네모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립되는 것 같다. 세모치고 이 세모 이걸 찾아내가지고 연결시키면서 시의 구조를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발악을 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네네. 네, 비문학, 문학, 문학 중에서도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죠. 저는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나올 때까지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어 하면서도 진짜 너무 국어 속에서 복음 누리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국어 속에서 맨날 관동별구에서 복음 누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국어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만큼 공부하는 게 행복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하나님이 나와 이 과목 속에서 함께 계시고 이 과목 통해서 내가 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영어를 공부하면 2, 3, 7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수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세상의 논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진짜 너무 많아요. 도움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없으세요? 많을 것 같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사실 이제 4월 말 그때 마지막 주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1차 시험 기간이라 지금 스터디 카페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제 독해 중심의 비문학, 문학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이 독해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미러링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 자극을 받고 또 되게 많이 요령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아마 선생님들, 예전에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처음 보는 시나 처음 보는 지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점점 실력은 독해를 잘해야만 국어를 좀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에서 누구냐, 그리고 그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시의 화자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에서 결국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문에서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핵심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서의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랩런트들이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꼭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그릴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여준 사진 다시 보여주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대학교에 국어국문과에 갔던 조아영 랩런트의 간증으로 넘어가도 이 시간이 알찰 것 같습니다. 네. 신경님, 저 생명에서 하고 농무하고, 저는 진짜 보면 진짜 완전 추억 너무 돋는데요. 가난한 사람의 뭐 목계장터 저는 너무 신경님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뭔가, 이게 복음 필요한 현장인데 막 이렇게 되게 막 절절하잖아요.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영 랩런트 혹시 지금 계신가요? 네. 네, 우리 귀한 랩런트도 뵙고 시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조하영 랩런트 포럼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뭐 하고 뭐 이런 모든 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조하영 랩런트입니다. 일단 앞에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공부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할 것 같아서 솔직히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진짜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논 건 아니고 진짜 공부를 그냥 안 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재밌게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일 났다. 수능이 이제 금방이구나 하면서 그때 3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라 개학이 미뤄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업이 진짜 무너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기회였거든요. 학교 안 가고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1, 2학년 때 공부 좀 많이 해놓을 걸 후회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막 시간 부족하고 지금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야 되고 막 지문도 막 하나 더 봐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막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고 아까워졌었어요, 그때. 근데 자세히 말하자면 되게 길지만 그때 복음을 가진 부모님과 또 교회 친구들과 또 여러 교회 사역자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예배를 좀 회복하고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이제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지금도 막 스터디 카페에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이런 데 하는데 저는 독서실 1인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1인실 정말 작지만 그 방에 들어가면 되게 예배하기가 정말 좋아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나 홀로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예배하기에 좋은데 그렇게 저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 수첩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홀로 예배를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때 받은 은혜가 정말 지금까지 저를 많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에게 가장 큰 은혜 받은 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때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공부할 힘을 얻었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긴 건 제가 딱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독서실에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두 시간을 맨날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인실이 다 좋지만 그게 좀 문제인 게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렇게 자고 한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하면서 저의 마음은 진짜 평안했고 대학이 상관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우리 설사 대학에 아예 가지 못하든 정말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막 울면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보는데 마음이 참 아프기도 아프고 그만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많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에 학교 가는 시간이나 그 독서실에서 자고 일어난 시간, 네, 그 깨어있는 시간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여기서 그냥 작은 팁을 드리자면 네,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이제 막 하다 보면 하루쯤 빠지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럴 텐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1시간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약간은 체험했던 그런 게 랩넌트의 학업인 것 같아요. 이제 불신자들처럼 또 제가 봤던 친구들처럼 막 죽을 둥 살 둥 자기 힘으로 참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공부마저도 다 누릴 수 있는 랩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고3 랩넌트들은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마음이 좀 이상하고 더 예배하는 시간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까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막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수능이 다가오니까 또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랬는데 저처럼 여러분은 더 훌륭한 랩넌트 분들이시니까 저처럼 수능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네,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하영 랩런트에게 궁금한 거 있는 랩런트들 질문 받습니다.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하영 랩런트가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과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하영 랩런트 지금 그 다니고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반에서 이제 뭐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각이 금방 나오죠.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뭐 대학 레벨, 대학 클래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절대로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최고 명문대학이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게 되는 그곳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현장이죠. 그것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고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공부가 되고 그것이 다 전도가 되는 응답을 국어 공부 속에서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입을 계속 터느냐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보이스가 비면 안 되니까 지금 사운드 비면 안 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저는 그 수능 공부에 대해서는 20몇 년 전 공부지만 그래도 진짜 보니까 그냥 너무 새록새록한단 말이죠. 네, 저도 국어 쪽을 제일 잘했었어요. 전에 영어는 특별하진 않았고 영어는 그냥 이제 다른 친구들 하는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사회는 즐겁게 잘했는데 크게 티는 안 났고 네. 국어가 조금 티가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 치자마자 국어에서는 딱 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장문 독해하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쌉가능인 게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록 읽는 거 훈련만 잘 돼도 장문 독해 가능하죠. 여러분이 장문 독해하는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 예배 메시지 녹취한 다음에 그거 여러분들이 구조도 그려보는 건데 저 매주 하잖아요. 지금도 매주 한다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대지 소지 이렇게 해가지고 후분 없이 첫째입니다 하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쓱 넘어가가지고 언제 결론이야 이럴 때도 있어. 그때가 독해하기 제일 좋아요. 독해 연습하기. 구조도 그리기 제일 좋을 텐데.
네, 우리 채팅창에 김남경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파일로 공유해 주셨어요. 귀중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을 톡방에도 허락해 주시면 고등부 단톡방에도 올려놓을게요. 네, 괜찮으시면. 네, 네. 아, 네. 혹시 오늘 강의하신 거 네. 학생들한테 공유해도 될까요? 녹음된 거 있다면? 녹화가 예, 됐으면. 예. 전 상관없는데. 네. 근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지게 말씀하셔서 네, 맞아요. 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저희 녹취본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한 단어로도 붙잡아라. 근데 그 한 단어가 나오려면요. 그 내용의 흐름을 녹취된 그 내용의 흐름 속에 그 한 단어를 귀중하게 얻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독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희 그 랩런트들은 이미 수없이 듣고 또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독해력을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저희 녹취본을 보더라도 그러한 심정으로 독해를 한다는 심정으로 하시면 또 귀중한 그 보석 같은 말씀이 딱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훈련만 잘해도 국어 공부에 이렇게 접목하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정리하는 것과 또 국어의 공부를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그 국어뿐만 아니고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지금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랩런트들 있으면 채팅으로 DM으로 저한테 지금 보내주세요. 원래 학업 컨설팅 캠프 하는 시간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수학 그 학캠 해가지고 지금 2달 동안 우리 6명 랩런트들이 참여를 해서 그 학업 습관에 대해서 코칭을 받아왔죠. 그렇죠? 2달 동안 우리 두 분 김정주 선생님, 정미화 선생님께서 너무 고생을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수학 컨설팅을 계속 해주셨었고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더 만들 거니까 무슨 과목이어도 괜찮으니 나는 지금 이 과목에 고민이 있고 이 과목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전 과목이 망한 것 같은데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DM도 좋고 아니면 개인톡도 괜찮아요. 지금 민망하면 제가 따로 여러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우리 고등부 안에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 랩런트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하는 학업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질질 끌면 이제 진짜 노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국어의 역사는 국어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 세력 이제 막 국어 공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결박되도록 사실 국어 안에 그 이제 또 고대 국어 중세 국어 이런 거 해보면은 전부 또 흑암 문화 연결돼 있잖아요. 뭐 석보상절 이거 그 한글 처음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석보상절인데 이거 그 석가 찬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흑암 문화가 많이 들어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냐, 거부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 뒤집고 재창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막매가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또 절절하게 봤어요. 제 막매가잖아. 이게 미타찰에서 만날 뭐 도 닦고 기들이 보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복음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그 죽음의 배경을 두고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례 캠프 할 때 굉장히 메시지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막 받았거든요.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과 은혜의 응답을 모든 과목 속에서 우리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두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1분만 통성으로. 하나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학업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학업 속에서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학업 속에서 138이 누려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많이 있고 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업 컨설팅 캠프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과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같이 나누고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수험생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국어 과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국어가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고 모든 과목의 발판이 되고 모든 과목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하고 살려내야 되겠사오니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국어를 치유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학업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으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보좌의 축복으로 집중하게 하셔서 이 능력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체험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업이 세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237로 가는 통로가 되며 발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헌신해 주신 김남경 선생님과 조하영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앞서 있는 전도자들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랩런트 살릴 수 있도록 더욱 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검정고시 수능 준비하고 있는 귀한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앞으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학업 컨설팅 캠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랩런트의 생각에 영혼의 깊은 곳에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 속에서 모든 과목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국어 과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을 과학적, 역사적 검증하고 찾아내서 영원한 증거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김남경 권사님께 조양 랩런트에게 시대 살릴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국어 현장 속에서 오직 교육성 재창조 누리는 증인으로 서셔서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며 우리 랩런트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에 우리 랩런트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되 학업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 전도자의 삶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